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건강의료정책과에서 교육기본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지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일본학교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뵈니까 초등돌봄이 필요한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이 초등돌봄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돌봄 교실이라든가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렇게 학생들이 특히 이제 저학년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12시에 이제 학교를 하교하게 되면은 돌봐주시는 부모님들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맞벌이일 수도 있고, 또 매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각종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 중일 수도 있고요, 공부 중이실 수도 있고, 잠깐 건강이 안 좋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초등돌봄이 이제 개인이나 어떤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돌봄 체계가 구축이 되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식이 많이 펼쳐져 왔는데요. 그래서 국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이제 올해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늘봄학교는요, 이 늘봄이 보시면 알겠지만 늘 아이들을 본다는 의미이고요. 지금까지 기존의 돌봄이 저학년 그리고 이제 오후 돌봄에 많이 치중해왔다면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맞벌이 부부라든가 혹은 맞벌이 부부,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여성 경력 발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침 돌봄 그리고 저녁 돌봄까지 이 돌봄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 돌봄이 단순히 정말 그냥 보는 거, 그렇죠. 늘 보면 그래서 어떤 분, 제 친구도 그러는데 이제 애 좀 봐달라고 하면은 take care of가 아니고 그냥 C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What's 아니고 C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C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이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출발기에서 이제 교육 격차를 출발기에서 이제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시범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5개 교육청 214교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대전도 지금 시범교육청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교 정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경기가 80교가 있고 인천, 제가 숫자 제목이었고 경기가 이제 80교, 인천이 20교, 대전이 30교, 경북이 41교, 전북이 83교,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14교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18개의 시범교육청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고 25년부터는 전국의 6,100여 개 초등학교에 모두 늘봄학교 정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보시면 7시부터 9시 이게 아침 돌봄 시간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사실상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돌봄도 이제 17시부터 20시까지인데 원래 초등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맞게 저녁 8시까지 대대적으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저기 보면 돌봄 플러스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왜 저런 표현을 썼냐면 지금까지는 방과후 학교하고 돌봄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돌봄은 진짜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돌봄 전담사분들이 와서 아이들 지금 화장실 가는 거 따라와주거나 아니면 급간식 챙겨주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전혀 안 들어와 있고, 이 과정에서 이게 아이들을 돌본다기 보면 진짜 그냥 본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방과후 학교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은 있어요. 문예체 프로그램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선착순이거나 추첨이다 보니까 이걸 했을 때 이제 추첨이나 선착순에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됐을 때 아이들 누가 돌봄 교실 정원이 또 한정이 돼 있고 프로그램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이제 방과후와 돌봄이 통합이 돼서 운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쭉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2023년 시범운영, 24년 단계조사산, 25년 전국 프로그램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이제 첫 달에 보통 돌봄이나 방과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시에
네, 12시에 바로 아이들이 이제 하교를 하게 돼서 1학년 때 이제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직장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요. 입학 직후 에듀케어라고 해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모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신입생 홍보이랑 방과후 정보 제공, 미래형 신수요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기회를 맞추는 서비스 제공도 미래형 조치 활동 강화, 다 설명드리고요. 네. 지금 요건 이제 요거만 또 이제 문제에 관련된 크게 있는 거고. 지금 교육기구 참여자분들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방과후 강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기 시범지역청 중에 하나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어요. 그러면 신도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 돌봄 수요는 굉장히 높지만 유휴교실이 없거나 이제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에 돌봄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돌봄 수요는 낮고 반대로 유휴교실은 또 많고, 그러나 구도심이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별로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경기도 상황이 이러한데 전북이나 경남 그리고 인천도 도서 지역이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인기 강좌 요즘에 이제 뭐 방송 댄스, 그 다음에 디지털, 그리고 문화예술, 특히 악기 같은 이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그 도서 지역이나 일단 농어촌 지역에는 잘 제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적어서 조기 마감이 되거나 추첨이 탈락이 돼서 갑자기 들리시네요. 그래서 추첨이 탈락이 돼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도 사실 프로그램의 특성하고 지역의 특성이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면 농어촌인데 방과후 프로그램을 주말 농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 아이들이 사실은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은 그게 바쁜 동반기, 오반기 되면은 그 부모님 도와서 사실 농사일이라든가 어업일을 많이 돕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주말 농장 가서 또 농사 지으라 이거죠. 평일에 들리는데 가서 또 농사 짓고, 그다음에 애들이 맨날 보는 게 산인데 산림교육하자, 산림교육하자.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접근성은 좋을 수 있고 단지 아이들에게 시간을 때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도심에 있는 정말 수도권에 있는 도심의 아이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오히려 디지털이라든가 문예체, 악기, 오케스트라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교육기구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업과도 많이 연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떤 애로사항이에요? 항상 돈이 문제입니다. 강사비가 너무 적다. 왜냐하면 방과후 강사비가 보통 3, 4만 원 정도예요. 1시간에. 그러면 도심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도심은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 대중교통이 시간에 맞춰서 딱딱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간다. 서울에 뭐 있기 있는 강남구 뭐 이런 쪽에 가면은 내가 하루에도 한 3탕 뛸 수 있는 거예요. 3탕 뛰면 벌써 1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오전에 한번 뛰고 본인이 영양제 오후에 또 뛰어요. 그냥 내가 회사 같이 간다. 8시간 뛰어요. 그럼 정말 극단적으로 한 20만 원 벌면 뭐 이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제공할 때 특히 이제 보통 이제 문예체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본인들이 교육할 때 상당히 자본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자본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1시간에 3, 4만 원 받고 교통이 왔다 갔다 왕복만 3, 4시간 걸리는데 가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수지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걸 쉬고 있는 거예요. 제 카메라. 조금 더 말씀드리세요. 수지에 안 맞는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기구 여기 주신 교육기구 참여 주최자분들이 구세주가 좀 되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제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교육기구 자체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본인들이 교육기구 수혜자가 되고 나중에 커서 또 본인들이 교육기구를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이제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초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은 결국 내 아이들도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들도 여러 가지 돌봄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또 이제 창의재단에서 지금 거점지원센터 올해 신규로 공모를 하고 있고, 또 개인 교육기부자들이라든가 대학생 동아리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밀봉학교랑 연계를 하고 밀봉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좀 지역별로 수요 공급이 매칭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추진 체계를 조금 더 정교화해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은 또 참석해서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저희가 이제 학교와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